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필요시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해요. 보통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정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은.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요. 주식과 리츠 채권, 미국 상장 ETF로만 구성이 돼 있고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는 일지고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어떤 하나의 단일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직투 ETF들만 모아서 따로 모은 일지고 다른 것보다도 예상 연배당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해보는 일지예요. 7월과 8월, 9월의 자산 비교를 해보면 미국 배당 투자일지가 2020년 1월서부터 7월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투자를 해오다가 2020년 7월 25일부터 투자금을 증액을 했는데 기존에 투자하던 투자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인데요. 새로 증액된 투자 자금은 단기 투자 자금이고 액수도 3배 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속된 투자 기록이 나오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일지를 써도 되지만 기존의 일지에 연속해서 기록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증액되고 많이 증액된 부분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지의 연속성이 조금 깨졌어요. 그래서 그냥 1기와 2기로 나눠서 1기는 2020년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맨 위에 보이는 요 결과죠. 7월 일지까지가 1기라고 치고 8월 일지서부터는 2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8월서부터 연속적으로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 수익률을 앞으로 쭉 기록을 할 거고요. 상반기 일지인 2020년 7월 17일까지는 장기 투자 자금이 많았었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했어요. 연수익률 12.7%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3월 팬데믹 위기 때도 마이너스 2, 3% 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8월 일지서부터는 투자금이 3배도 증액되고 아직까지 투자한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3월 이후에 거의 5달 동안 상승만 하다가 9월달에 10%대 첫 조정이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투자금을 증액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조정을 맞았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저번 달엔 그래도 운이 좋게 조금이나마 수익이 더 늘어났었는데 9월 일지를 쓰고 있는 2020년 9월 30일에는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 전달보다 거의 3,000불 정도 줄어들고 배당은 많이 늘어났죠. 지난 반년 동안에 받은 배당을 거의 한꺼번에 받은 수준으로 배당은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어쨌든 자본 수익이 줄어들어서 토탈 게인 총 수익은 전달보다 거의 한 3,000불 정도 줄은 5,700불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수익률은 현재로서 2.76%를 기록하고 있어요. 8월 일지서부터 9월 일지는 연속된 일지인데 전달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달 사이에. 미국 배당 자산 현황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기록을 해보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7월달까지는 연속된 일지에 연속된 결과를 보이다가 8월달부터 투자금이 거의 3배 정도 증액이 됐죠. 8월서부터 새로운 일지에 적응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의 결과가 나와서 8월과 9월 일지가 있고 2020년 9월 일지를 보면 9월 30일 기준이고요. 투자 원금은 182,600불, 전달 대비 7,700불 정도 늘었는데요. 캐피탈 게인 자본 수익은 4,500불로 전달 대비 3,200불이 떨어졌죠. 거의 40% 정도 떨어진 것 같고 디비덴드 인건 배당 수익은 1,100불로 전달 대비 480불이 올랐는데 8월달까지 누적된 게 700불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한 달 사이에 거의 500불 받은 거니까 배당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도 투자금을 증액하고 배당금이 3배 이상 늘었었고요. 총 자산은 투자 원금에서 자본 수익과 배당 수익을 더한 게 되고 188,400불을 가지고 있고 전달 대비 4,900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원금을 7,700불 넣었는데 총자산이 4,900불이니까 실제로는 계좌의 자본 수익은 3,200불만큼 줄어든 거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위험자산은 2020년 초에 40%였는데 55% 이상으로 올릴 걸로 현재 계획 중이고 연준의 스탠스가 크게 변하는 일 아니면 60% 이상은 아직까지는 할 계획은 없고요. 2020년 9월 장기 포트폴리오 비중은 현재 위험자산이 전달 대비 2% 늘려서 53%, 안전자산이 2%를 낮춰서 47%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계속 위험자산이 40%대, 안전자산이 50%대여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위기 모드가 됐을 때
수익률을 지키기가 수월했는데 장기채 금리도 높았었기 때문에 TLT의 방어력이 강했었죠. 근데 지금은 TLT의 방어력이 약해진 상황이고 안전자산 자체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장이 조정받을 때 제 포트폴리오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경향이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장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 경향이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 2, 3월만 해도 위험자산이 42% 정도였고 안전자산은 58% 정도였으니까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되어 있고요. 안전자산은 채권과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현금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는 크게는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단기 포트폴리오가 장기보다 투자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너무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려져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따로 기록을 하기로 했고 9월 장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 알아보면 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고 기존부터 쭉 해왔던 연속성이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지수주 ETF S&P 500 부는 4주를 갖고 지수주 ETF 다우지수 DIA는 5주를 갖고요. 기술주 ETF XLK도 6주를 같아요. XLK는 QQQ 대형으로 넣은 건데 지수와 기술주는 변화가 없고 분기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3주가 늘어나 26주, 월배당 ETF인 SPHD는 6주가 늘어나 64주, 분기 배당 ETF인 HDV는 3주가 늘어나 18주, 가치주 대형 ETF인 VTV는 1주가 늘어나 7주. 여기 보면 VTV랑 XLK 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으로 제가 분류해서 넣은 거고요. 리츠는 미국 리츠 VNQ가 2주가 늘어나 27주, 전세계 리츠 VNQI가 2주가 늘어나 15주, 미국채 TLT는 77주로 전달과 같아요. 안전자산이 2%가 감소됐지만 TLT의 가격도 좀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가 일어나진 않았고 위험자산은 2%가 늘려서 그 늘린 만큼 주식을 사게 된 거고요. 요약하면 배당주들을 매수하게 됐고 가치주도 매수했지만 성장주랑 지수주는 매수하지 않았고 리츠도 매수해서 성장주와 지수주 빼고 모든 위험자산을 일정 비중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9월 미국 ETF 리밸런싱을 알아보면 이건 단기 포트폴리오랑 장기 포트폴리오를 합산해서 그냥 적은 거예요.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나눠져 있고 안전자산은 미국채로 나눠져 있는데 지수주 ETF 부는 4주 갖고 지수주 ETF DIA는 16주가 늘어나 92주. 이건 단기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어요. 기술주 ETF XLK는 31주가 늘어나 43주, 헬스케어 ETF인 XLV는 1주가 늘어나 총 1주 신규 편입이 됐고요. 배당 ETF SCHD는 3주가 늘어나 31주, 월배당 ETF SPHD는 168주가 늘어나 783주. 이것도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고 배당 성장 월배당 ETF인 DGRW는 85주가 늘어나 476주가 있어요. SCHD랑 DGRW는 둘 다 배당 성장 ETF고 흐름도 비슷한데요. SCHD는 수수료가 작고 분기 배당이고 DGRW는 수수료가 높고 월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는 월배당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DGRW의 증가량이 훨씬 많고요. HDV는 경제적 해자 개념의 분기 배당 ETF인데 3주가 늘어나 18주, 대형 가치주 ETF VTV는 1주가 늘어나 7주, 리츠는 2주씩 늘어나서 VNQ 34주, VNQI 15주를 가지고 있고요. 안전자산 미국채는 아까 장기 포트폴리오에서는 TLT를 매도하지 않았지만 단기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 조정을 좀 해서 미국채의 비중을 좀 낮추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을 좀 높였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TLT가 매도가 되게 됐고 떨어져서 매도했다기보다는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됐고 64주를 팔아서 611주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TLT만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는 1억 2천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SPTL은 TLT랑 거의 비슷한 미국 장기채 ETF인데 이거는 작은 규모의 포트폴리오에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한 주가 늘어나 2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예상 연배당은 전달 대비 294불이 늘어나 3,468불,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전달 대비 4,900불이 늘어나 18만 8,400불을 기록하고 있고 예상 배당률은 전달 대비 0.36%가 늘어나 2.19%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상 배당률은 TLT가 줄어들고 배당주들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DIA, SPHD, DGRW가 주력으로 매수된 것처럼 보이고 XLK는 다른 포트에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31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리츠들 그냥 매수했고
국채 TLT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 정도 이상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기록하는 사이트인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심플리 월스트리트 구성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먼저 자산부터 나오는데 제 마켓밸류라고 제 총자산은 18만 8천 불 정도 있죠. 그리고 홀딩스는 제 종목들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에요. 이거는 올해부터 기록한 거니까 올해 수익률이라 볼 수 있고 1.7% 낮고 모든 주식들이 거의 이제는 이득이 많고 리츠나 SPHD는 조금의 손해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권에 있고 TLT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릴 때 너무 많은 양을 고점으로 사가지고 거의 2.6%밖에 현재 이득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TLT의 이득이 줄은 만큼 뭐 주식들이 조금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는 그 경향이 더 강해질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 양이 많은 게 DIA가 25,000불 가지고 있고 5% 수익 현재 거두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에 3.3% 걸렸네요. DGRW 월배당 ETF 또 23,500불 가지고 있고 올해 수익률 4.5% 일주일간 3% 수익 그리고 또 많은 게 SPHD는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에는 2.3% 플러스가 됐네요. 25,000불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세 개의 주식 DIA, DGRW, SPHD가 단기투자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주식이라 가장 비중이 많고요. TLT는 10만 불 가지고 있고 전달 대비 거의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매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이 사이트를 기록하는 이유가 매수 매도를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얼마나 샀고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이 얼마씩 났고 총소득은 얼마가 났고 뭐 정확한 CAGR까지 계산이 돼서 편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식들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서 지금 영주인 주식들이에요. VBR은 최종적으로 1.89%의 수익률 24불 벌었다는 거고 IEF 미국채 10년은 18%의 총수익이 나고 팔았고 75불을 벌었고 나스닥 ETF QQQ는 21% 벌었고 244불 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았던 것도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정확한 수익의 통계를 낼 수 있고요. 리턴이 수익인데 캐피탈 게인은 이제 시세 차익이죠. 자본 수익, 디비덴드는 배당 수익이죠. 그래서 이걸 쭉 더해서 전 종목의 수익들을 더하니까 캐피탈 게인은 현재 4,594불, 디비덴드 배당은 1,153불 해서 리턴으로 따지면은 2.2%와 0.5%의 소득 더해서 총소득은 2.7%의 소득이다. 그리고 5,700불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CAGR은 캐피탈 게인은 7.9%, 디비덴드 배당은 2.06% 돼서 토탈 게인은 10%대 현재 CAGR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 1년 동안 투자했으면 1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종목별로 여기 보시다시피 SPHD, 바이 날짜, 그리고 주당 가격까지 다 써있죠.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해요. 초록색은 산 거고 하얀색은 배당받은 거, 배당받은 것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다 이렇게 통계가 있죠. SPHD 같은 경우는 총 783주 산 거, 지금 가격, 그 다음에 평단가 다 나와 있고 자본 수익은 현재 마이너스 770불, 그리고 배당 수익은 318불 있어서 뭐 합치면 마이너스 453불이고 마이너스 1.7%의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보면 주식들은 거의 판 게 없어요. 쭉 판 게 없다가 TLT 같은 경우는 사고 팔았다 했는데 7월달 위기 전에 150불, 130불 이럴 때 사다가 위기 때 160불 초반 근처에서 좀 팔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TLT의 비중은 낮췄었는데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서 TLT 조금씩 모이고 있었고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7월달에는 좀 많이 팔았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계좌를 증액하면서 TLT를 거의 1억 이상을 7월 24일 7월달에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죠. 평단이 거의 169불 정도예요. 이번에 판 게 164불에 79주를 팔았으니까 진짜 손해가 많이 났죠. 5불 정도씩은 손해보고 팔았네요. 제가 비중을 들어갔을 때 TLT가 고점이었을 시절이라 또 그 이후에 비중을 낮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난 건 있지만 어쨌든 계좌 총액을 늘리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 이후로 TLT가 더 올라갔을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만큼 다른 주식에서 채워야 될 것 같고 DGRW가 월배당을 주고 배당성장 ETF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새로 시작하니까 좀 정상으로 돼 있네요.
46불 정도에 샀다가 50불 됐을 때 조금 팔고 49불에 다시 사는 상황.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부터 넣은 것들은 조금 정상된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TLT는 너무 기존에 있던 흐름에서 끊어져서 전체적으로 예쁜 통계 모습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DGRW나 SPHD, DIA가 TLT를 보충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리턴 신스 인셉션 기간은 2020년 1월 1일로 정했고요. 올해는 올해 수익률 개념이고 내년서부터 누적 수익률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총 4,600불 정도 되고 2.2% 낮다. 그리고 디비덴드 인컴 배당소득은 1,100불 정도 되고 0.55% 정도다. 그래서 합치면 토탈 리턴 총수익은 2.76%의 수익이 났고 5,700불 정도의 수익이 났다. 이거 보여주는 거고, 베타는 예전에 미국 배당 투자제 연속해서 보고 계셨던 분이면 기억하실 수 있는데 마이너스인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주식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됐네요. TLT와 같이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침대에 딱 붙어 있었는데 점점 침대에서 깨어날 것 같아요. 위험자산이 많아질수록. 종목별로 그냥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데, 마켓 평균은 부예요. 이 S&P 500 요게 딱 가운데고, 번개 표시가 변동성이 큰 거, 침대 표시가 변동성이 작은 거고, XLK는 역시 기술주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크네요. 근데 대형주라서 많이 크진 않아요. 소형주는 더 많이 변동성이 큰데, XLV는 대형 헬스케어인데 거의 VNQ 수준이네요. 거의 리츠 수준의 저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특이한 건 없네요. TL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정도 될 거예요, 베타가. 그리고 히스토리컬 포트폴리오 볼류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누적해서 그래프로 자산 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었거든요. 보시다시피 1월 1일서부터 7월달까지는 이제 성공 연속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자산 현황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거의 토탈 57,000불 정도에서 갑자기 7월 한 달 동안 182,000불로 늘어났고, 현재는 188,000불이죠,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전체가 균일하게 증가된 게 아니고 특정 자산들만 많이 증가된 게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또 기록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르긴 올랐지만 원금을 올린 개념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는 없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과를 많이 까먹었죠, 기존 성과를. TLT 같은 경우 여길 누르면 이제 TLT가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게 TLT를 뺀 주식을 본 건데요. 주식량은 거의 한 2만불에서 67,000불, 지금 8만불까지 있으니까 굳이 비교하면 6월 20일의 주식과 지금 주식은 거의 4배를 제가 더 가지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TLT는 이때 거의 한 3만불 정도씩 가지고 있다가 최대치 한 12,000불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0,000불 정도 가지고 있고, 컨트리뷰션 투 리턴은 수익의 기여도를 얘기하는데 TLT가 거의 혼자서 다 벌던 시절도 있었어요. 3월 위기라든지 크게 위기가 터졌을 때. 근데 점점 TLT 수익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증액하면서 TLT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가 고점 매수하는 바람에 리턴을 많이 까먹었어요. 이제 2.5%밖에 없고, 대신에 나머지 DGRW, DIA, SPHD가 TLT 리턴을 채워줬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이고, 앞으로는 주식의 리턴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DGRW와 DIA가 1, 2등으로 리턴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 계열은 수익이고 붉은색 계열은 마이너스인데, SPHD는 이거 마이너스 1.7%예요. 약간 옅은 주황색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분산 정도예요. 분산 정도인데 TLT가 비중이 52%예요. 이게 제가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업로드한 이후에 최고로 낮은 비중인 것 같아요. TLT 비중이 70% 된 적도 있었고, 올해 초에는. 그리고 60에서 65% 사이는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52%. 요번 달에 TLT 비중 확 낮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주식보다는 많네요. 주식은 그러면 더해봐야 48%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DGRW, DIA, SPHD가 3총사처럼 뭐 12, 3%대의 비중. 나머지 여기 조그만 것들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너무 미미하죠. 단기가 너무 커서. TLT는 단기, 장기 합쳐져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주식 비중은 TLT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지금 주식이 비중이 더 많은데, 미국 배당 투자회사에서 왜 TLT가 더 많이 나오냐면 여기 국내 주식이 안 나와서 그래요. 국내 주식이 거의 요거 두 개 합친 것만큼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 타이거 200이나 뭐 아리랑 고배당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TLT가 한 45%대 정도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서는 미국 상장 ETF만 기록을 하는 거니까 53% 기록하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를 PER로 나누니까 뭐 7이다. 괜찮은 거죠. 12하니까. PER 7. 마켓은 17인데, 그리고 이거는 PBR인데 PBR은 1.1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미국 평균은 1.7이라니까 미국 평균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일종의 가치주처럼 가치 지표상으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네요. 마켓 평균보다는. 과거 퍼포먼스는 이 제 포트폴리오를 5년간 한번 생각해 봤더니 12% 정도 나오더라, 연간. 이런 식이죠. 제 포트폴리오는 ROE는 12.3%, 마켓 평균 수익률은 자본 대비 9.5%였는데 마켓 평균보다는 좀 낮네요. 디비덴드 배당은 평균 배당 2.4%로 나오는데 실제로 2% 정도 나오고, 여기는 좀 뭐가 많이 빠져있나 봐요.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저는 요거 참고할 때 배당률 가지고 참고하거든요. 배당률이 높으면 자산이 좀 싼 거고, 배당률이 낮으면 자산이 비싼 건데, 지금 보니까 VNQ는 리츠는 조금 중간 정도고 가치주도 좀 싼 것 같아요. 2점 후반이면 그래도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DIA는 중간, 그 다음에 TLT도 이제 거의 중간 온 것 같아요. 중간에서 조금 비싼 정도. S&P도 거의 중간에서 조금 비싼 정도. 이제 아주 많이 비싼 느낌은 없네요. 확실히 조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예상 연배당을 살펴보면 3,468불로 전달 대비 한 300불 정도 늘었죠. 마일스톤처럼 첫 매매한 다음부터 일정 연배당을 기록할 때 걸린 시간을 계속 적어봤어요. 원래는 100불 단위로 적었는데 지금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한 화면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초반 1000불은 그냥 한 줄에 적었어요. 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500일이나 걸렸어요. 거의 뭐 1년 반 정도 해서 2020년 3월에 달성을 했어요. 이때 1000불 달성해서 기분 좋다고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1200은 뭐 56일 더 걸렸고, 1300은 32일. 한 달에 거의 100불 정도는 증가가 했었거든요, 페이스가. 그러다가 여기가 증액된 부분이죠. 증액이 많이 돼서 8월달에 갑자기 3000불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속성이 좀 깨졌는데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3,400불을 달성하게 됐고, 한 달 정도 걸렸네요. 400불 늘어나는데, 제 목표 연배당은 달러 배당 10만 불에 원화 배당 연 1억이거든요. 그게 제 최종 목표인데, 미국 배당은 투자한 지 688일이 지났는데 연간 예상 배당이 3,468불이 돼서 약 3.46%의 진도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은퇴 시까지 아니면 제 평생 목표니까 뭐 언젠가 100%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3,000불 정도 되니까 달러가 1,200원이라 치면 대략 1년에 400만원 정도는 나오는 거죠, 배당이.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0만원 좀 넘게는 미국 배당이 달러로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미국 배당이 아까 18만 불이니까 2억 좀 넘게 들어가 있는데 월세 기준으로 30만원 좀 넘게 나오니까 뭐 오피스텔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못한 정도? 뭐 그 정도죠. 오피스텔은 캐피탈 게인을 노리기가 어려운데 미국 배당 ETF는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좀 조정이 일어나서 캐피탈 게인이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연속된 일지를 보면 배당보다 훨씬 더 큰 캐피탈 게인이 있었죠. 오늘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업로드 계획이 한 달에 한 6개 정도 올릴 생각인데, 투자일지는 메인 투자일지로 미국 배당 투자일지, 개인연금 투자일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2개를 올려야 되다 보니 투자일지 아닌 내용을 한 달에 4번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뤄졌어요. 지금 미국 배당 투자일지도 9월 말에 겨우 걸쳐서 올렸는데, 다음 개인연금 투자일지도 이어서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